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두 번째 이야기. 행복을 부르는 진동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믿는 편이 좋을 거예요.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실패하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금에도, 은에도, 철에도.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고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죠. 사람도 우주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분해하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인체 역시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모인 집합체입니다. 원자폭탄은 원자핵이 일으키는 핵 분열 반응을 단번에 에너지로 바꿔서 엄청난 폭발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반응을 서서히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열로 바꾸어 전기를 얻지요. 다시 말해 원자폭탄도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핵 분열 반응을 응용한 것으로 단번에 터뜨리느냐 서서히 열을 내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우주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직 사람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즐거우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진동수를 내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게 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애인이 변심하거나 등등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죠. 다시 말해 안 좋은 일은 다 터진다는 겁니다. 흔히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해서 풀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이 죽는 행위 자체가 진동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진동수가 높은 건 바로 기운이 밖을 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의 그림에는 반드시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지요. 이 후광은 기운이 밖으로 나간 결과 빛으로 발현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죽으면 빛이 안쪽을 향하게 되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라가 작아지고 맙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꼬지람을 들은 뒤 풀이 죽을 때 있지요. 그 외에도 동네 사람에게 험담을 듣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라고 풀이 죽는 일도 있잖아요. 문제는 풀이 죽는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화를 낸 직장 상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풀이 죽은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격도 좋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동수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거나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는 시기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당신에게도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동수를 올리려면 다소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타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RT 열차에 타거나 빨리 걷거나 혹은 일 처리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말이죠. 빠른 행동은 진동수를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허세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기운 넘치는 말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 부장님한테 혼나서 기죽지 않았어? 라고 물어도 아니, 전혀 기죽지 않았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도 기가 잔뜩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 아니야, 이제 다시 높이 뛰어오르려고 잠시 몸을 낮춘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즉, 기죽은 거 맞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수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어서 진동수가 낮아지면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혹은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행동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 진동수가 높거든요. 물론 풀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복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제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도 보통 사람보다는 높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저와 만나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미움받는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참 예쁘다고 칭찬하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진동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싫은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진동수가 낮아지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동수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리더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그 아랫사람들의 진동수가 떨어지고 회사의 대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진동수가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절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할 때 상대방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기분도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종종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히토리씨 팬들이 모이는 카페에 가서 풀이 잔뜩 죽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라거나 부모님이 암으로 아프세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죠.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진동수까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치료비도 많이 들 것이고 간병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진동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따라서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입시 때문에 많이 초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런 일은 매우 흔하죠. 사실 우리의 일생 중에서 중대한 시험을 꼽는다면 고입, 대입,
취직시험. 이렇게 3번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초조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 따님이 불안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당신이 함께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딸의 문제지요. 가족 중 누군가가 같이 진동수를 낮추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맙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는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가 우울해도 끄덕없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이끌려서 같이 우울해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참석자 모두를 이끌어 다 함께 진동수를 높여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저에게 진동수를 올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인간 세계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미움을 받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진동수를 올리세요. 제가 여는 파티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내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도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 사람이 좋지 않은 말만 하는걸요? 라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된 말을 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은 오히려 진동수를 떨어뜨린 나 자신에게만 일어나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도 선생님은 아마 그런 말을 한 것조차 잊으셨을 것입니다. 그걸 몇십 년이나 가슴에 담고 풀이 죽어 있다면 전부 자기 손해일 뿐이죠. 저는 중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사실에 풀이 죽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그 일 때문에 저에게 곧바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일찍 사회인이 되어서 이득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보통 영어 성적이 나쁘면 영어를 못해서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영어 따위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했답니다. 그것으로도 진동수가 확연히 달라지지요.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진동수를 올리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요령이니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성공은 했지만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성공한 인물이 되는 편이 낫겠죠. 그 비결은 진동수를 올려서 멋진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다. 셀러리맨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을 팝니다. 일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는지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죠. 즉 셀러리맨은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정도로 회사에 자기 능력을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라면 가게의 경우 가치 있는 라면 가게가 되면 동네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라도 멀리에서까지 손님이 오겠죠.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도 않고 비싸게 팔자는 생각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나도 멈추고 상대방도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절한 사람이라면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며 신호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먼저 가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를 쫓는 게 아니니까 그저 손을 휙휙 흔드는 것보다 먼저 가세요라고 공손하게 표현하는 손짓이 내 기분도 좋고 상대방도 기쁠 거예요. 바로 그런 게 멋진 행동입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서 오후 5시까지 해야 하는 업무를 5시 10분 전에 끝내기 위해 아침부터 속도를 내서 일하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10분 일찍 끝낸 뒤 상사에게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동시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멋진 사람은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의 제자이신 밑장 선생님도 예전에 자신감이 없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대단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면 저는 선생님, 저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직접 하세요 라고 충고합니다. 저에게 말해봤자 그저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멋진 인생이 시작됩니다. 밑장 선생님은 지금 칭찬의 길 모임 주최자가 되어 책을 여러 권 쓰셨습니다. 이 나라에는 칭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지요. 그래서 희소가치가 높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드라이브를 나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밑장 선생님은 항상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여행을 하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바연 휴게소에서는 화장실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밑장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밑장 선생님이 거기 있기만 해도 다들 거기로 몰려가니까요. 그 정도로 모두가 기뻐합니다. 매력 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남을 칭찬하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 데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진동수를 올리는 것도 돈 한 푼 들지 않지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면 흔히 모험, 당첨이나 도박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성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멋지게 변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지금보다 더 멋진 사장님이 되면 손님들이 저절로 찾아오겠죠. 만약 배우 배용준 씨가 닭 꼬치구이를 구워주는 가게라면 다들 몰려가겠죠. 한 개에 200만 원이라고 해도 사러 올 겁니다. 틀림없어요. 사람은 매력 있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은 매력적으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멋지게 성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에게는
항상 신이 그 뒤를 돌봐준답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이런 특징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을 꼽자면 원숭이는 새를 봐도 그저 새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마음은 같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으로 비행기나 제트기를 만들 수 있죠. 하늘을 나는 새도 달까지는 갈 수 없는데 인간은 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늘을 잘 나는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할 정도니까요. 사람은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인터넷 사용법도 서툴고 여전히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을 여는 방법도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 인터넷 쓰는 법을 배우러 가서 검색창을 여는 방법이라도 제대로 배운다면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히토리, 너 정말 대단하구나. 원래 이 나이가 되면 공부하러 가지 않는데 굳이 찾아가서 공부까지 하다니 라고 말이죠. 하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려 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그런 건 멋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대단한 인물과 비교하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나를 조금씩 칭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차로 길을 양보할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라는 식으로 손만 내저었는데 이제는 먼저 가시라고 권할 줄도 알고 말이야. 게다가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는 못하지만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일 줄도 알게 됐잖아? 라고 말이죠. 나 자신의 작은 일이라도 칭찬할 줄 알게 되면 남들까지 칭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인류는 강자가 이기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뭐든 좋으니 강하면 다 된다는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집안을 따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지니까 이제 힘만 센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후에는 출신 성분에 따라 가치를 따지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학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곧 학력의 시대도 끝났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 형태로 변화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조사해도 도쿄대학교 입학시험 문제까지 알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도쿄대학교에 들어갈 수준의 사람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도쿄대학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멋진 일이죠. 저도 웬만해서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만간 학력 위주의 시대에서 학력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인성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인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었을 때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일 수 있을까요?